메디친 멘토 유정윤입니다. 저는 메디친 그로우 방학특집 학습법 특강에서 화학에 대해서 발표할 유정윤 멘토인데요. 제가 발표할 과목은 화학이고, 이 제목을 보시다시피 화학 안정 1등급을 만드는 오답노트 활용법, 즉 저는 오답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현역 때 과탐을 봤을 때 저는 성적이 3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도 오답노트를 활용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제가 왜 현역 때 오답노트를 했는데도 실패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과탐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저는 오답노트를 할 때 틀린 문제만 하고 틀렸더라도 이 문제가 좋지가 않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이 문제는 좋지 않다. 이 문제는 별로 안 좋고 평가원에서 이 문제는 낼 만한 소재가 아니라고 저 혼자 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틀린 문제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 문제가 맞았지만 좋은 문제인데도 그냥 이 문제 좋고 내가 뭐 잘했으니까 이 문제는 맞아서 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었기에 저는 현역 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서 보완을 통해서 재수 때 오답노트를 만들면은 제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오답노트를 만들게 되었고, 이 오답노트를 만듦을 통해서 화원 지원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오답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학에는 총 비킬러, 준킬러, 킬러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킬러를 제외하고 비킬러, 준킬러는 화학 고인물들이라면은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비킬러, 준킬러에서도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실수가 많았었고 그 실수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즉 저는 오답노트를 통해서 이런 실수를 보완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원자 반지름, 유효핵 전하량, 그 다음에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비킬러, 준킬러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외웠다 하더라도 이 외운 것을 까먹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 2족에서 13족을 넘어갈 때 한번 꺾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까먹게 되고, 그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이게 13족에서 14족으로 이런 꺾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더 심오하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내가 초반에 단순히 외웠기 때문에 이 나중에도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나중에 되면 이게 충분히 틀릴 수 있을 만한, 이게 틀렸는데 본인은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외우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편 끝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킬러 혹은 킬러, 조금 준킬러에서 킬러 넘어가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5개, 여기까지는 나온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 이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 없이 바로 이게 p-오비탈 전자 쓰면은 00, 1, 2, 3, 4, 5, 6 이런 것들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적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오답노트에 적어보면서 본인의 공부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답노트에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원자가수 빼기 홀전자수는 아직 기출에 나오지 않은 소재이지만 제가 오비탈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한번 생각해보고 혼자 만들면은 내가 일단 문제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 방법들을 한번 적어보면은 좋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오답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은 것처럼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직 기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혹시 만들면은 나중에 문제에 나왔을 때 더 내가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도 높게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비킬러, 준킬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여기는 킬러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는 첫 번째는 중화반응, 두 번째는 화학반응식이에요. 중화반응에서는 일단 초반에 킬러 문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는
뭐 이과, 일과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 6평 끝난 이후에 6평에서 킬러가 나온 이후에는 내가 그 풀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지 다음 9평 수능 때 그런 킬러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부에 대한 가장 기초는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씩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기 작년 이 시기에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게 초반에 킬러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제를 혼자 만들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와 표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와 표를 적으면서 이런 이가상과 뭐 이가 염기 혹은 일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이것들을 이온수나 뭐 몰농도를 빠르게 내가 적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내가 문제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이 실제로 만드는 것을 다시 풀어봄으로써 내가 오개념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문제를 만들면서 한번 개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문제는 일단 초반에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다고, 지금 6평 끝난 이후에도 개념을 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뭐 개수를 보아라든지 질량 보존을 항상 생각을 하라든지 이 밑에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은 기출에서는 충분히 나온 소재이지만 앞으로는 더 다른 소재와 연관이 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한번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한번 오답노트에 적어보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기초를 한번 다져보면서 본인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확실히 내가 이 개념을 아는지들을 체크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정 1등급을 만드는 오답노트 활용법에서 제가 첫 번째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6평 끝난 이후 아니면 6평 끝나기 전 모든 뭐 사선 문제 혹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B킬러일 수도 있고 준킬러일 수도 있고 킬러일 수도 있는데 저는 B킬러, 준킬러 부분에서 자주 틀렸던 부분은 이런 오비탈 혹은 홀전자수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분명 실수가 맞지만 그때는 틀렸다라고 막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내가 이 문제를 틀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화학 혹은 뭐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아주 컸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무조건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단순한 작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양자수분의 홀전자수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화학을 푸는 사람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2주기, 3주기 이런 것들은 다 외웠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내가 가를 보고 뭔지 나를 보고 어떤 원소인지는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을 작업을 통해서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한번 오답노트 그 문제에다가 밑에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양자가 2인 전자수 분의 홀전자수 이거고 이 분자는 홀전자수를 적어보고 이렇게 문제를 보고 밑에다가 빠르게 적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았더니 더 문제가 빠르게 풀 수 있었고 확실히 실수가 줄어들었으며 정확도까지 높이는 그런 것들을 이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어떤 실수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저는 실수를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혹시나 준킬러, B킬러 이런 오비탈, 홀전자수에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고 계속 적용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은 충분히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처럼 다른 뭐 홀전자수, 총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것들 다른 소재이지만 그래도 밑에다가 다시 바로 한 번에 쓰고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원자인지 바로바로 파악하는 활동, 이런 적용하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수가 진짜 보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적용시켜 보았고 이것도 똑같이 다른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준킬러, 비킬러와는 다르게 킬러 문제를 가져왔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거는 개정 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단위부피당 전자 이온수를 통해서 이게 개정 전 내용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개정 전 내용에서 이거는 킬러로 작용되었어요. 근데 이 킬러는 킬러 속에 몰 농도가 숨어 있고 그 몰 농도를 배우지 않았기에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정 이후에는 몰 농도가 나왔기에 이런 것들도 몰 농도를 넣고 바꾸면은 킬러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기출 문제를 한번 얘를 몰 농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거를 저 혼자 변형을 시켜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개정 전 내용도 개정 이후로 충분히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전 내용을 아예 버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오답노트에다가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정 전 내용에서 내가 이거는 개정 전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이 개정 전 내용을 지금 개정 이후에 어떻게 바꾸면은 충분히 킬러로 나올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오답노트를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답노트 활용법 두 번째는 킬러 문제 혹은 비킬러 문제에 대해서 틀렸을 때 이 밑에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활동을 해봤어요. 이게 이 이유가 이 문제를 맞았거나 틀렸거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서 내가 어떤 게 잘못해서 이 문제를 틀리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 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가는 그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 혹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넘어가는 과정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들은 그거를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지 앞으로의 실수 혹은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 분명히 다 풀었지만 마지막에 소수점을 잘못 봐서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0.01인가 이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순간 0.1로 보고 1번을 2번인가? 체크해서 제가 틀렸는데 이런 것들 즉 다 풀었지만 단순히 틀렸던 단순히 소수점만 잘못 봐서 틀렸던 것 이런 것들도 적어서 내가 앞으로 소수점이 나왔을 때 혹은 분수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중요해야지 먼저 인지를 하면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 소수점이나 분수가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조금 천천히 중요시 봐서 실수를 만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실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맞았지만 제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잠깐 예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현역 때 저는 화학 반응식을 좀 무작정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은 어떤 조건들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발문 있고 그냥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막 풀다가 순간 안 되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는 현역 때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리고 어떤 문제는 맞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케이스가 좀 많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현역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막 많이 틀리거나 혹은 못 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무작정 뛰어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해서 저 혼자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지 말 것 이렇게 행동 강령을 쓰고 그래서 무작정 뛰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지 즉 자료 분석이 우선이다 라는 것 즉 자료 분석은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게 질량인지 혹은 몰수인지 아니면 이게 부피인지 이게 밀도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문제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 확인은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는 그 뒤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상태 확인, 즉 기체 혹은 액체인지 아니면 고체인지 아니면 수용액인지 이런 것들은 먼저 확인한 후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 강령을 써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좋아서 쓴 것도 있지만 화학 반응식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 적어보았습니다. 문제까지 갖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 한 30분을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단위 부피 개수를 너무 실제 개수로 바꾸려는 그런 딱 획일화된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평가원에서 혹은 뭐 다른 모평에서 혹은 사설 문제에서 미지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단위 부피를 실제 개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미지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개수를 셀 것이라는 그런 행동 기준을 딱 하나로 정리해 놓았어요. 이렇게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 놔야지 다른 문제를 풀 때 버벅대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본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이 기출 문제를 가져왔던 이유는 아까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내가 행동 강령을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갈 수 있겠죠? 그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왔고, 여기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를 봤을 때 일단 화학 반응식 중에서 미지수가 하나가 나와 있고 뭐 1몰의 부피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게 40L다. 그다음에 B의 분자량이 X다. 근데 이 X가 나왔을 때 이게 답을 구할 때, 그러니까 답에서 이렇게 여기에 X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까지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뭐 숫자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이게 둘이 같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쓸 수 있는 소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쭉 써보는, 이때부터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에 그런 행동 강령을 적용시키는 활동을 했으면 바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 또한 그 행동 강령을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적용시켜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현역 때는 이거 7분 만에 풀었나? 처음에는 못 풀었고 그 다음에 7분 만에 풀었는데 재수 때는 아마도 2분에서 3분 만에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2020년 수능 19번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현역이었겠죠? 이 문제 보고 당연히 기체겠지 하고 이 고체를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맞았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틀려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재수 때 다시 풀었을 때 맨 처음에도 이거를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현역 때 했던 실수가 반복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행동 강령에서 상태를 바라는 그걸 보고 다시 이 문제를 보니까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런 고체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강령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선별을 한 이후에 오더노트에 적용하고, 그래서 풀어보는 활동을 하면은 내가 확실히 이 행동을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화학원 문제인데요. 저는 화원 문제를 풀긴 했지만 이거는 킬러가 아니었는데 제가 왜 가져왔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실수가 현역 때도 있었고 재수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막 보완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었지만 재수 끝난 이후에도 다시 풀어봤는데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기에 이 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실수가 있으면은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는 여기에서 라에서 이 가의 AY 밀리리터를 취하여라는 그거를, 이 가를 다로 보고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초반부터 틀리고 근데 답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 평가원이 문제를 잘못 냈나? 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번까지 푼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차분차분히 읽어보고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구나 하고 다시 풀어보았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가인데 나로 잘못 보고 뭐 가인데 다로 잘못 보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국어 비문학을 보듯이 좀 차분차분히 읽으면은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 때 이렇게 실수를 줄였지만 재수 끝난 이후에 조금 안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실수가 나온 걸 보고 아, 이게 좀 무섭구나, 입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사람이 좀 망각의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일단은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은 저와 같이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늘고 줄었을 때 변화에 주목, 고정값에 주목해, SO4 E- 이걸 봤을 때는 중화 반응 문제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값, 그러니까 H2 SO4가 아닌 뭐 다른 이가산 문제에 나왔을 때, 즉 이거 음이온이 달라졌을 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특수한 조건이 있긴 한데 이 문제를 보았으면 더 좋긴 했지만 일단 그 문제의 특수한 조건에서 이 특수한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이다 라는 거를 저는 여기다가 써보았어요. 즉 초반 개념, 아까 맨 처음 3월 달에 했던 개념과 유평 이후에 했던 개념에서 공부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문제에서 특수한 조건이 나왔을 때 혹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그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면은 개념까지 공부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공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았고 이것도 한번 해보면 충분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반에 제 풀이를 적어보았어요. 제 풀이를 적어보았고 두 번째는 신박한 풀이. 이게 아마도 제 재수학원 동기가 말해줬던 건데 이게 딱 보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신박하다. 나는 이렇게 시간을 조금 오래 걸리고 식을 많이 썼는데도 버벅거리면서 풀었지만 친구는 이렇게 바로 단숨에 중간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 없이 바로 풀었다고 생각해서 이 풀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내가 차이가 있는지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거를 2개 적어봄으로써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더노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쌓을수록 어떤 문제에서 그것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즉 뉴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뉴 킬러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어떤 한 소재들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새로운 것들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요즘 추세에 따르면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과 새로운 내용들을 짬뽕을 시켜서 새로운 그 수능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출에 대한 베이스는 머릿속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이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앞으로의 구평과 수능을 준비하는 데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서 오더노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나 사진이 안 보였거나 혹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은 메디친 유정유 멘tor 저의 화학 수기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100%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본인에게 틀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게 본인한테 맞고 혹시나 부담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 오더노트 활용법을 조금 따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멘토분들의 화학 수기들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메디친의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